최근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너도 나도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이 시스템을 보고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한국이 챔피언이다. 극찬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려면 모든 나라가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뭐길래 지구를 살린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2019년 UN 환경계획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부유한 나라들만 겪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국가 경쟁력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UN 환경계획이 집계한 세계 1인당 평균 음식물 배출량은 79kg. 세계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매년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매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89kg. 나이지리아의 사례만 봐도 음식물 쓰레기는 국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UN 환경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며 세계의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먹다가 남은 음식은 키우던 동물에게 줘서 처리하고 땅에 묻어서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계인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동물에게 먹이는 전문 사료가 나오고 음식물 비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비료들이 등장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작물들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땅에 묻어서 없애버리고 했지만 최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매립되었을 때 서서히 분해되어 비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대량으로 매립하다 보니 분해보다 부패가 먼저 되어 악취가 나고 폐수를 유발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썩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의 주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자그만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였습니다. UN 환경계획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전하며 전 세계에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을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듣자마자 많은 나라들이 해결책을 찾겠다며 우리 한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아왔던 나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을 배워야 한다. 도대체 우리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사료와 비료 등으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은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놀란 뉴욕타임즈는 직접 한국에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수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맛집, 가정집 등에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살펴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찾아갔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매립을 불법으로 정하며 지역 당국에 수백 개의 처리 시설을 지었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 사료, 비료, 가정 난방용 연료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곳이 있지만 이건 도시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고 한국처럼 나라 전체가 시행되는 곳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런 재활용 처리를 위해 연간 6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세계는 한국식 체계를 따라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집중하던 뉴욕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놀랍게도 뉴욕에서는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왔다고 하는데요. 또 그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고 합니다. 최악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온 결과 현재 뉴욕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지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뉴욕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무려 20%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잘 처리해도 온실가스를 20%나 낮출 수 있으니 그걸 안 따라할 수가 없었겠죠. 시애틀 타임즈에서도 한국의 음식물 처리 방법을 보고 비슷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사가 날 당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1996년만 해도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2.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매년 100%에 가깝게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죠. 가디언지는 한국의 이런 성공 요인이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빈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요. 가디언지가 한 서울 시민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변화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가난하다 보니 낭비되는 음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더군요. 엄청난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쯤 되니 한국 땅에는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005년부터 유기물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고체 음식물 쓰레기에서 짜낸 침출물을 바다에 버리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건 물론 해양 오염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더 극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탄소 줄이기 연구단체 프로젝트의 선임 과학자 폴 웨스트는 한국 사례가 배출가스를 더 큰 규모로 줄이는 걸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칭찬받는 거 보니 정말 우리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잘 정돈되어 있고 잘 실천되고 있다는 게 팍팍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 한국은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찍이 2012년부터 절약, 재사용, 재활용, 3R을 기본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만들었지만 재활용률은 겨우 11%,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행한 지 20년도 안 되어 100%에 가까운 재활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니 한국의 성공에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이렇게나 훌륭했다니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인데요.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